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순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이제 또 153쪽이네요 10강입니다. 근과계수의 관계인데요. 우리 이제 9강에서 했었던 판별식도 그렇고 전부 다 2차 방정식의 근해공식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 근과계수 관계라고 하는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내용의 상당수를 사실은 공부했을 것 같은데, 자, 근과계수의 관계, 그럼 말 그대로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이죠. 2차 방정식의 계수예요. 그럼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앞으로 우리가 써먹을 내용이고요. 이제 문제에 보면 어떤 표현인가가 등장하잖아.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를 쓸 가능성이 막 10중 8구예요. 거의 90% 이상입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보게 될 것 같고, 그럼 먼저 근과 계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를 한번 보죠. 문자로 또 선생님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우리 알파, 베타라고 하죠. 그럼 이거 허근일까요? 중근일까요? 또는 실근일까요? 상관없습니다. 근의 종류 개수에 상관없어요. 근과계수 관계는 언제든지 성립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제 요 표현입니다. 근과계수 관계를 쓸 가능성이 90% 이상인 내용이 바로 요와 같은 표현이에요.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이런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0중 8구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으라 이거거든요. 먼저 근을 구해보죠. 뭐 인수분해가 되어지거나 뭐 이런 모양이 아니니까. 그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자, 이제 d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알파 값과 베타 값은 뭐가 더 크고 작은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편의상 플러스 알파라 하고요. 마이너스를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근을 구해놓고 보니까 알파라고 하는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를 우리가 알파라고 한다면, 베타라고 하는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 요게 베타겠죠. 자, 그리고 나서 모양을 딱 보니까 두 놈은 어떻죠? 켤레 모양입니다. 그죠? 연결부호가 반대잖아요. 여기만.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는 똑같고요. 한 놈은 플러스 루트 d 꼴이고 한 놈은 마이너스 루트 d 꼴이에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앞쪽에서 뭔가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조건을 줬을 때 부호가 반대인 모양을 주면 우리 뭐부터 구하자라고 했었니? 합과 곱의 값을 먼저 구하자. 왜? 부호가 반대다 보니까 더하면 없어지는 것도 생겼고요. 곱하면 부호가 반대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로 전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그게 바로 근과계수 관계예요. 두 근의 합을 보죠. 즉 알파 플러스 베타인 겁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부호가 반대인 놈이 지워져서 없어질 거 아닙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는 똑같지만 여기는 플러스 루트 d고 마이너스 루트 d니까 마이너스 루트 d와 플러스 루트 d가 없어져요. 남는 건 2a분의 마이너스 b만 2배로 남아요. 그래서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죠. 자, 두 근의 곱이에요. 알파 곱하기 베타입니다.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는 모양이 부호가 반대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산은 여기서 하고요. 여기다는 결과만 적읍시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요,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제곱에서죠. 2a분의 루트 d를 제곱한 거를 빼는 모양으로 전개가 될 거고요. 여기서 4a 제곱분의 b제곱이 생겼죠. 이것도 4a 제곱분의 그 다음에 d예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제곱에 플러스 4ac가 되네요. 그럼 b제곱 지워져서 없어졌죠? 자, 우리 시작을 2차 방정식이라고 시작했다라면 a는 0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가 하나가 지워져서 없어져요. 남는 건 뭐가 남아? a분의 c가 남아요. 그래서 두 근의 곱이에요. a분의 c가 되는 겁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건 바로 요 놈이네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직접 근을 구해서 계산하지 않더라도 뭐로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이 2차 항의 계수와 1차 항의 계수로, 2차 항의 계수와 상수항으로 합과,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합과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는 근이고요. 이거는 계수들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가 되겠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차 항계수, 2차 항계수분의 1차 항계수.
2차 항계수분의 1차 항계수의 부호가 반대. 그 다음엔 두근의 곱은 2차 항계수분의 상수항.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합곱을 알고 있으니까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왜 합과 곱의 모양을 가지고 뭔가 값 계산하는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곱셈 공식 변형의 문제였습니다. 이 뒤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근과계수 관계로부터 뭔가 관계식을 만드는 거를 이제 할 수 있다라면 앞에서 배웠던 왜 다항식이라든가 이런 데 연산에서 배웠던 합곱의 값을 이용해서 뭔가 시계값 계산하고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또 이제 풀게 될 거예요. 자, 가보죠. 이제 세 번째 근과계수. 사실 뭐 근과계수 그러면 요건데요. 이제 요걸 가지고야 또 세 번째로 뭐를 구할 수도 있다. 두 근의 차를 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두 근의 차라고 하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데요.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몰라요. 우리는 아까 편의적으로 플러스 루트 D에다가 알파라고 줬고요. 마이너스 루트 D 꼴에다가 베타라고 줬거든. 그래서 차는 항상 빼고 나서 절대값 씌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냐? 베타가 크다라고 하는 걸 알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되고 알파가 크다라고 하는 걸 알면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됩니다. 얘도 잘 생각해봐. 곱셈 공식 변형에서 다 한 겁니다. 왜 합과 곱을 알고 있을 때 두 수의 차, 그걸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부호가 반대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부호가 반대인 걸 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제곱의 값을 먼저 구하라 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우리 결과만 여기다 쓰고요. 계산은 밑에서 해보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즉 절대값의 제곱인데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과 똑같으니까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는 거와 같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의 제곱이죠. 4배의 a분의 c가 되겠죠. 여기서 a제곱 생기고요. a제곱 분의 b제곱에 그리고 마이너스 4ac라고 나오겠죠. 자, 이건 뭐지? 우리가 제곱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를 씌워야 돼요? 루트를 씌워줍니다. 제곱이 떨어져 나가면서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차를 볼 거고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니까 양의 개념만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요놈의 제곱근은 루트 a제곱, 그러니까 뭐가 나올까요? 절대값 a가 나오겠죠. 그 다음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것이 두 근의 뭐가 된다? 차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반적인 근과계수는요, 두 가지입니다. 합곱이고요. 이제 합곱을 이용을 하면 뭐까지도 계산해 볼 수 있다? 두 근의 차까지도 계산해 볼 수 있다. 여러분들 154쪽에 보시면 기본 공식의 2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라고 해서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합은요, 마이너스 최고차 항계수, 2차 항계수분의 1차 항계수. 두 근의 곱은요, 2차 항계수분의 상수항. 우선 그 두 가지가 기본 근과계수 관계. 자, 세 번째는 뭐 약간의 응용된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꼭 외우지 않더라도 앞에서 배웠던 이 내용을 기억하고 계세요. 부호가 반대야. 합을 알고 있지? 차를 구하고 싶어? 그럴 땐 늘 제곱의 값을 먼저 계산한다 라고 하는 곱셈 공식 변형에서 배웠던 내용. 그걸 이용한다면 뭐 요 모양은 여러분들이 곧바로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보기 1번에서 우리 간단한 내용을 한번 연습해보고 뒤쪽에 있는 이제 기본 문제로 이어집니다. 2차 방정식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즉 두 근의 차죠. 자, 1번은 2x 제곱에 마이너스 3x 그리고 마이너스 2 이퀄 제로.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했어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차 항계수분의 1차 항계수니까 2분의 3이겠지.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이 마이너스 최고차 항계수, 2차 항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이제 두 놈이 있다. 찾았어요. 이제 합곱은 찾았죠.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걸 공식을 외워서 이렇게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계산을 해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기억할 때는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고 기억해도 괜찮겠네요. 최고차 항계수는 2죠.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랬으니까 9에서 그냥 곧바로 16으로 계산하겠습니다. 2분의 5가 두 근의 차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뭐 2번도 간단하니까요. 그 2번은 우리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선 그 155쪽에 보시면 이제 이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하는 약간의 활용된 내용으로요. 뭐가 있냐면 2차 방정식을 2차식을 인수분해하거나 또는
2차 방정식을 풀었던 걸 거꾸로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보통 우리가 이제 작성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 내용은 우리 뒤에 먼저 요 첫 번째 근과계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용하는 기본 문제를 풀고 나서 그리고 넘어와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좀 넘어가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이제 기본 문제 10-1번이 등장합니다.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과 곱, 뭐 내지는 두근의 차, 요 구하는 것 정도가 되어지면 나머지는 곱셈 공식 변형과 비슷해요. 자, 기본 문제 10-1번에서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자, 그 표현이 나온다. 그러면 10중 8구 근과계수 관계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x제곱 마이너스의 4x 마이너스 3 =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딱 읽자마자 알파 플러스 베타 값 먼저 찾고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고 구해질 거고요. 두근의 곱에 해당하는 알파 곱하기 베타, 그럼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해질 거고요. 자, 혹시 모르니까 그냥 두근의 차까지 갈게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a분의 절대값 a분의 1분의 자,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여기에서는 1차 함계수가 짝수네. b 플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16, 12. 그래서 루트 28. 2루트 7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세 개의 값을 찾았습니다. 자, 이제 요거 가지고 1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합곱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뭐 제곱의 합 정도야. 뭐 알파 플러스 베타 2제곱에서 2알파 베타. 뭐 표현하는 것만 할 줄 알면 16이 되겠죠?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래서 22가 1번 찾는 답일 거고요. 자, 2번은 세제곱의 합입니다.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서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빼주면 됩니다. 4의 세제곱 64에서요.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4라고 하는 값 36이 되겠네요.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3번 가보면요. 알파의 5제곱 더하기 베타의 5제곱은요. 합곱으로만 나타내기에는 조금 차수가 높네요. 그런데 우리 제곱과 세제곱을 알았기 때문에 얘는 바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곱해주면, 자, 이렇게 전개할 때 알파의 5제곱, 이렇게 전개할 때 베타의 5제곱. 그리고 남는 두 개는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빼줘야지. 자, 빼기. 알파 제곱의 베타 세제곱, 베타 제곱의 알파 세제곱이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모양. 자, 요 놈을 빼면 되죠. 방금 전에 이거 22와 100으로 찾았습니다. 그거에서, 자, 요 놈은 알파 베타의 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곱하기 4를 빼주면 되겠죠. 값이 좀 많이 크죠? 2200에서 36을 빼주면 되고요. 2164가 찾는 3번의 답일 거고요. 자, 4번은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거 뭐 찾아놨으니까 됐고요. 2루트 7이라고 찾아놨고요. 자, 5번이요. 알파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 자, 모양이 어떠냐면 요놈과 요놈은 문자가 좀 살짝 바뀐 거에 불과하네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차와 곱과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차, 곱, 합의 모양으로만 표현하면 돼요. 그냥은 안 될 것 같고요. 전개를 좀 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3알파 제곱 그리고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곱하니까 요놈하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3베타 제곱 그리고 플러스 9알파 베타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베타에 마이너스 3알파에 플러스 1꼴로 전개가 이루어졌고요. 알파 베타도 있고 여기 9알파 베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도 있어요. 자, 먼저 마이너스 3으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두 개 묶었습니다. 그럼 이제 요놈과 요놈은 됐고요. 그 다음에 9알파 베타에 요놈 계산하니까 10알파 베타가 되고요. 플러스 10알파 베타 요것과 요놈도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에 관한 거 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알파가 생기고 여기서 마이너스 2베타가 생기니까 마이너스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 다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상수로 플러스 1.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대로 플러스 4, 요거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우리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합으로 22라고 하는 값을 찾아놨으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22에 그 다음에 플러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 곱하기 4에 플러스 1. 요게 여러분들이 찾는 5번의 답일 거고요. 뭐 대입하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03, 5번의 답이고요. 자, 6번은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그랬어요. 역시 또 합곱으로만 나타내면 되니까 통분만 하면 끝이겠네요.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의 합을 구하시오. 통분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알파 베타. 자, 분모에 들어가는 곱은 마이너스 3, 분자에 들어가는 합은 플러스 4였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찾는 답이고요. 자, 7번 가보면 베타 제곱분의 알파, 알파 제곱분의 베타. 역시 통분하면 끝이겠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분의, 즉 알파 베타의 제곱분의 세제곱의 합입니다.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다 알고 있는 값이거든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요. 세제곱의 합은 우리가 아까 100이라고 구해놨었지? 그래서 9분의 100이 또 찾는 7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10-1번 기본 문제는 결국 근과계수 관계에서 합곱의 값을 찾고요. 그걸 이용해서 곱셈 공식 변형에서 배웠던 내용을 또다시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이제 157쪽 가볼까요? 157쪽에 보면 10-2의 기본 문제는 근과계수 관계의 내용을 또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방정식의 근의 성질 이런 거와 또 좀 잠깐 연결도 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10-2 가보죠. 1번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2 이퀄 0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일 때 m의 값을 구하여라. 한 근을 알려줬어? 근데 걔가 무슨 근이야? 무리수네. 1 더하기 루트 3이야.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m의 값을 구하여라인데 이게 실수인지 유리수인지 조건이 없어요. 만약에요. 유리수 조건으로 m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다라면 이거는 방정식이 갖고 있었던 근의 성질을 곧바로 써버리면 됩니다. 유리수 계수 조건을 갖고 있어요. 무리수가 근이죠. 그럼 반드시 뭐가 근이었죠? 켤레 모양. 즉 1 플러스 루트 3만 아니고 1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근을 다 알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 m이라고 하는 게 유리수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1번 가볼게요. x제곱 플러스 2mx, 마이너스 2mx 플러스 2 이퀄 0. 마이너스 2mx 플러스 2 이퀄 0. 이거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다. m은 뭐냐? 자, 유리수 m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3도 또 다른 근이다. 이렇게 풀면 되고 지금처럼 그냥 m 이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푸느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근이라고 할게. 다른 근을 알파라고 두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근 두 개를 알고 있는 거죠. 근과계수예요. 합이에요. 합. 두 근의 합은 알파에다가 1 플러스 루트 3을 더해 준 거예요. 얼마? 2m이 되겠죠. 곱이에요. 곱은 알파에다가 1 플러스 루트 3을 곱한 건데 1분의 2예요. 아, 유리수 조건이 없다 보니까 합과 곱을 통해서 식을 만들고 나니까 연립방정식 문제가 됐네요. m과 알파에 대한 연립방정식. 우선 두 번째 식에서 알파 값을 찾아요. 1 플러스 루트 3분의 2. 자, 켤레를 곱해주죠.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3 곱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2에 1 마이너스 루트 3 되겠지? 부호가 바뀌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놈이 또 다른 한 근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 값 찾았으니까 이제 요 식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 식으로 가보면 요 식에서 2m이라고 하는 놈은 루트 3 마이너스 1과 루트 3 플러스 1이 더해진 거잖아요. 루트 3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루트 3이 더해진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1이 지워지네요. 그래서 2 루트 3이 되고 m값은 플러스 루트 3으로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무리수가 나왔죠? 유리수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켤레인 1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이다라고 놓고 문제 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푸는 건 또 우리가 또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자, 이제 2번과 3번은요. 역시 또 근과계수 관계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조건을 보세요. 조건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이런 식의 대표적인 문제를 푸는 형태가 좀 있는데,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135 이퀄 제로. 이거에 두근의 b. 자, 첫 번째 보면 두근의 b가 5대 3이라고 준 게 있어. 이렇게 b를 줄 때요. b. 그러니까 두근이 알파 베타 이게 아니라 두근의 b가 5대 3이야. 그러면 그냥 직접 알파 베타라고 할 거를 왜 b로 줬을까요? 그거는 문자의 개수를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두근은 얼마인지 몰라. 5, 3일지, 16일지, 15, 9일지 몰라. 자, 우리 이렇게 b를 주죠? 그러면 한 문자로 쓰는 거예요. 한 문자. 이렇게 5K, 3K라고 쓰는 거예요. 뭐 K라는 문자가 아닌 뭐 5L, 3L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자, B를 알려줬어? 그러면 문자 하나를 이용해서 두 개를 표시하십시오. 그럼 이제는 이렇게 바꾸는 거지, 문제를. 2차 방정식의 두근이 5K, 3K일 때라고 바꾸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이제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먼저 합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합은 5K와 3K를 더한 거고 마이너스 M이겠죠. 1차 항계, 2차 항계수분의 1차 항계수. 부호 반대. 자, 그러면 두 번째, 두근의 곱이겠죠. 5K 곱하기 3K, 즉 15K 제곱이고요. 걔는 얼마? 135가 되겠죠. 그럼 이제 1번 문제랑 똑같아졌잖아요. K와 M에 대한 연립방정식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선 두 번째 식이잖아요. 이 식으로부터 15K 제곱은 135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K 값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 값은 M 제곱, K 제곱 요놈은 135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15로 나눴으니까 9라고 하는 값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엔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요. 그에 따라서 M 값도 몇 개가 나올까요? 2개가 나오겠죠. K라고 하는 값 플러스 마이너스 3. 자, 이제 M으로 갑니다. 자, M이라고 하는 놈은 마이너스 8K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8을 곱한 거니까 역시 또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생기겠지. 네, 플러스 마이너스 24가 여러분들이 찾는 답. 자, B를 알려줬어요. 한 문자로 나타낸다. 기억해 두시고 메모해 두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는요. 똑같아. 2번하고 똑같은데 계속 한 문자로 나타내는 걸 하는 거예요. 3번은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3 이퀄 제로 이거의 두근의 차야. 요번엔 두근의 차가 2일 때야. 그러면 두근의 차라고 하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더니 이만큼 차이 난다는 소리잖아요. 표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나는 한 근 알파라고 둘래. 대신 나는 알파를 작은 걸로 생각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야 나는 큰 게 좋거든. 알파 마이너스 2와 알파라고 둘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갈게요. 알파와 알파 플러스 2로 갑시다. 합을 가보죠. 알파에 알파 플러스 2를 더했어요. 마이너스 2차 항계수분의 1차 항계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m이 나오겠죠. 네, 요 식을 일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곱이에요. 알파에 알파 플러스 1을 곱했더니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자, 이건 두 번째 식이라고 두죠. 이 식과 이 식을 가지고 연립해서 풀으라 이거예요. 항상 보니까 두 식 중에 한 식에서부터 뭔가 문자의 값이 구해지죠.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알파 플러스 3과 알파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이루어지면서 알파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답은 두 개가 다 될 수도 있고요. 뭐 특별한 조건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요 중에서 답이 안 되는 거를 나중에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 그런 조건이 전혀 없으니까 둘 다 답입니다. 일식으로 가요. m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2m이라고 하는 값은 2알파 플러스 2입니다. 따라서 m 값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거든요. 자, 요놈에다가 부호를 반대로 바꿔요. 1을 빼요. 마이너스 3일 때는 플러스 3이 되고 1 빼요. 그러니까 2가 나오겠지.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찾는 답은요. 2 또는 마이너스 2가 여러분들이 찾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근과계수 관계에서 지금처럼 뭔가 조건을 주는데 두 개의 근을 한 문자로 나타내기 위한 표현을 주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가 지금 여러분들 그 10-2의 기본 문제 2번과 3번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10-3번 유지 한번 보십시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가 된대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1대1한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K, 2K라고 두면 되겠지. 뭐 이런 걸 표현을 조금 어렵게 가정하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두 근의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반대. 뭐 이런 식. 그럼 뭐라고 두면 될까? 한 근을 두 근의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반대야. 하나를 알파라고 두면 한 놈은 마이너스 알파로 두라 이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똑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거고, 그럼 얘네들은 더하면 0이 되겠고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의 조건, 뭔가 표현을 주잖아? 그러면 두 개의 근을 하나의 문자로 나타내고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되고 있다. 자, 158쪽 가볼까? 이제 10-3의 기본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뭐 문자 개수를 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복잡해 보이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근과 계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눈여겨서 살펴보세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abx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b 이퀄 0의 두근 알파 베타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라고 했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ab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b 이퀄 제로의 두근 알파 베타 근과 계수 관계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 알파 플러스 베타 값 찾아야죠. 2ab가 되겠네. 알파 곱하기 베타 값 찾으면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이 두근 알파 베타는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합니다. 이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렇다면 이제 이 알파 베타는 요놈이잖아. 2배의 a 마이너스 b 더하기 2ab는 뭐를 만족한다? 0을 만족한다. 또 어디선가 본 듯한 모양 아닙니까? AB에 관한 식 하나가 생겼는데요. 이 식 하나만 갖고는 못 풉니다. 무슨 방정식이니까? 부정방정식이니까.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슬쩍 보니까 정수 AB입니다. AB가 정수예요? 아,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고요. 우리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에서 살펴봤던 가장 일반적인 모양의 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전부 다 지금 이 짝수 모양 갖고 있잖아요. 우변 0이니까요. 자, 식을 바꿀게요. AB에 플러스 A에 마이너스 B 이퀄 0이고요. 정수 조건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인수분해 해라. 이런 모양으로. 실제로 완벽한 인수분해는 아니라고 했어요. AB에 A에 마이너스 B가 생길 수 있도록 전개해보면 AB 마이너스 B 플러스 A 뭐가 더 들어갔어요?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걔를 어떻게 해요? 빼줘야 돼요. 그럼 빼준다라고 하는 말은 플러스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퀄 제로와 같이 바뀔 거고 A-1과 B 플러스 1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곱해진 놈들이 바로 우변에 있는 상수의 뭐라는 걸 이용을 해서 풀었어? 약수라는 걸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마이너스 1의 약수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겠네요. A-1이 플러스 1이면요.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거나 반대로 A-1이 마이너스 1이면 B 플러스 1이 플러스 1인 두 가지의 답이 나올 거고. 자, 저 식을 다시 한번 쓸게요. A-1에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요게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인 거,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얘가 플러스 1인 거. 이렇게 두 가지 답이 있다는 거지. 첫 번째 답은요. A는 2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두 번째 답은요. A는 0이고요. B도 0이라는 답이 나오겠네요. 두 쌍의 답이 얻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10-5번부터 시작해서 10-8번까지 문제들도 지금 모양이 다 똑같게 생겼거든요. 10-7번 한번 잠깐 볼까? 이제 5, 6번은 뭐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완벽히 비슷하니까. 자, 7번은 AB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3BX 더하기 A 더하기 B 이퀄 0의 두 근의 합이 1,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합곱의 값을 알려줬네요. 10-7 ABX제곱 마이너스에 A 플러스 3BX 플러스 A 플러스 B 이퀄 0. 자, 두 근이 합이 1이래요. 그러면 두 근의 합, 두 근을 그냥 알파 베타라고 생각하면 우리 근과 계수 관계에 이용해서 그럼 뭐가 되냐면 합이라고 하는 놈은
A, B분의 A 플러스 3B고요. 이 값이 얼마? 1이래요. 곱은요. A, B분의 A 플러스 B인데 이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연립방정식 문제잖아요.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 대신 저식을 그냥 놓고 풀지 말고 얘도 그렇고 요놈도 그렇고 모양을 좀 바꿀 수 있어요. 좌변의 모양을 바꿔보면 AB분의 A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뭐가 생기냐면 B분의 1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AB분의 3B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뭐가 생기냐면 A분의 3이 생겨요. 이게 플러스 1이라는 뜻이고요. 자, 요놈은 AB분의 A가 B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걔는 A분의 1이고요. 됐나요? 투식을 가지고 빼보세요. 투식을 빼면 A분의 3에서 A분의 1을 뺐으니까 A분의 2가 2가 나와요. 그래서 A값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A값 1이면 이게 3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뭐 역시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근과계수 문제를 그냥 앞쪽에서 푸는 문제를 보면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풀거나 아니면 근과계수 관계로부터 식을 만들어내는데 늘 두 문자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밑에 있는 10-8도 역시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적당한 관계식을 집어넣고 이제 고식을 풀어주라는 거고요. 자, 이제 159쪽에 나오는 10-4의 기본 문제를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 ax제곱 x제곱 더 마이너스 ax 더하기 b 이퀄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합니다. 역시 또 가장 대표적인 근과계수를 활용하는 표현이잖아. 근과계수 관계를 먼저 만드세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 이퀄 0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합시다. 그러면 우리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라고 구해질 거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b라고 하는 식을 일단은 두 개를 찾았습니다. 자, 또 다른 근과계수를 사용할 수 있네.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 이퀄 0의 두근은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래. 자, 두 번째 식에서 근과계수야. 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 이퀄 0의 두근을 알파 마이너스 1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제 요 2차 방정식에서 근과계수잖아. 두근의 합이죠.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더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b라는 거고요. 두근의 곱이에요. 알파 빼기 1과 베타 빼기 1을 곱했어요. 그랬더니 걔는 뭐가 된다고? a가 된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젠 알파, 베타, a, b에 관한 식을 몇 개 만들 수 있냐면 4개를 만든 거예요. 그 4개를 또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연립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질문.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이제 4개를 한번 모아놓고 보죠. 자, 찾아야 되는 값이 a, b 값이니까 연립방정식 모양에서 알파, 베타 모양을 없애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찾아놓은 식이 4개가 이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b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방정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이퀄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식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식은요.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놈은 먼저 좀 전개를 좀 할게요. 요 식이에요. 자, 요 식은 좌변을 전개하니까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플러스 1이 a라고 하는 식이라 이거예요. 저 식을 갖다 적어 놓을게요. 네 번째 식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플러스 1 이퀄 a라고 하는 식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식과 네 번째 식. 자, 요 식에다가는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a를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요 놈 자리에다가는 b를 집어넣고요. 요 자리에다가는 a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연립방정식에서 얻어낸 근과계수로부터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우리가 a, b를 집어넣으면요. 이제 두 개의 식이 결국은 뭐예요? 2원 1차 연립방정식이네요. 또 a, b에 관한. 그래서 첫 번째 모양으로부터 a 플러스 b가 2라고 하는 식 하나가 생겼고요. 자, 요 식에서 생각한다면 요거 이렇게 이항돼요. 그럼 마이너스 2a가 되겠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식이 나올 겁니다. 자, 빼죠. 3a가 3이 나오니까 a라고 하는 값은 플러스 1. b 값들 나오네. 그래서 a, b의 값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가보면요.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 그 다음에 알파의 20제곱 더하기 베타의 20제곱 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먼저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A, B의 값을 찾았기 때문에 알파 베타 값하고 즉 알파 베타가 곱해진 값하고 더해진 값을 알거든. 자, 2번을 풀려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놈이 플러스 A인데요. 이거 1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1번에서 AB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도 역시 얼마?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원래 방정식이 과연 뭐였느냐를 생각해봐요. 처음에 방정식 x제곱에 ax에 플러스 b 이퀄 0의 두 근이에요. 이게 알파 베타였거든요. A 값짜리와 B 값짜리다 1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로부터 이렇게 생긴 모양과 이렇게 생긴 모양 두 개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자, 찾아야 되는 건 알파의 세제곱을 구하고 싶고요. 베타의 세제곱을 구하고 싶어요. 만약에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을 더한 값을 구하라 그러면 굳이 2차 방정식을 볼 필요 없다는 거지. 그냥 요거 갖고 풀면 돼요. 곱셈공식 변형으로. 근데 지금은 알파 값 따로 구하고 싶고 베타 값 따로 구하고 싶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2차 방정식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 또 모양 잘 보면 이거 오메가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죠? 2차 방정식 또는 어떤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뒀던 거 기억납니까? 네, 거기서 봤던 모양입니다. 요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알파만 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이퀄 0이라고 하는 식이 생겨날 거고요. 양변에다가요. 알파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이와 같은 모양의 식이 다시 생겨날 것이고요. 얘는 전개하니까 알파 세제곱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베타를 집어넣어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도 제로가 되고요. 양변에 베타 플러스 1을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베타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알파의 20제곱과 베타의 20제곱인데 우리 오메가 계산에서 많이 봤잖아요. 차수가 높은데 얘처럼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의 값이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면 3으로 나눈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해도 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 물론 음수일 때는요. 3으로 나눴을 때의 목도 중요하긴 합니다. 알파의 20제곱 더하기 베타의 20제곱은 알파의 세제곱의 6제곱의 알파 제곱이 곱해진 거고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의 20제곱은 베타의 세제곱의 6제곱의 베타의 제곱이 곱해진 거예요. 얘처럼 이렇게 지수가 짝수 지수가 생기면 괜찮아요. 왜? 마이너스 1의 6제곱이나 마이너스 1의 6제곱은 그냥 플러스 1이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5제곱이면 부호가 음수로 바뀌겠죠. 지금은 마이너스 1의 6제곱, 마이너스 1의 6제곱 플러스 1이니까 남는 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만 남고 다시 곱셈 공식 변형을 한 번 더 쓰죠. 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요. 1제곱에서 2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여러분들이 찾는 또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요 10-4번 문제 역시도 보시면 근과계수 관계의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보다는 그 앞쪽에서 했었던 10-2의 기본 문제 같은 것이 사실 내신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 뭐 두 근의 비가 몇 대 몇, 뭐 이런 식의 표현들, 그 다음에 두 근의 차, 뭐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 잘 봐두시고요. 자, 이제 그 159쪽에 아래쪽에 유제 한 번만 잠깐 볼까요? 10-9의 유제를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 이퀄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2차 방정식 얘의 두 근은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알파 베타가 된대. 이때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의 값은. 그럼 역시 마찬가지. 계속 문자계수를 갖고는 있지만요. 근과계수 관계로부터 식을 구해놓고서 그 식을 푸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표현들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식 세우세요. 식의 개수가 2차 방정식이 두 개다 보니까 결국은 4개의 식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기본 문제에서 풀었듯이 그 4개의 식을 통한 연립방정식 풀이를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10-10의 유제도 마찬가지죠.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n 이퀄 0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로 합니다. 그러면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합은 m이고요. 곱은 n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겠죠. 그 다음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무슨 말이야? 아래쪽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란 소리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마찬가지 근과계수 관계를 쓰는 거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3m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곱은 4배의 n-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알파, 베타하고 mn에 관한 식 4개가 생기고요. 또 그 식을 가지고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두 놈으로부터 다른 두 식의 문자를 바꿔버리는 거지. 알파, 베타의 합곱자리에다가 mn을 갖다가 집어넣는 식의 연립방정식 풀이를 하면 이제 mn에 관한 식만 남을 것이고 그걸 또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근과계수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단원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좀 복잡한 식을 풀 가능성은 있을 거고요. 그런 건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또 차차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 이제 우리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155쪽으로 돌아가서요. 그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내용, 그리고 이 알방식을 만드는 내용, 그거 가지고 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